1급 81회 글자의 왼쪽 부분 작을 요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힘력자가 붙은 어릴 유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힘백 아래 수저비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말읍입니다. 어릴 때 수저 위에 흰 밥을 먹던 마을은 고향입니다. 고향향입니다. 단어 고향입니다. 글자의 위쪽 고향향입니다. 아래 먹을 식입니다. 고향에서 먹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향입니다. 단어 향연입니다. 단어 향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고향향입니다. 아래에는 음악음이 되겠습니다. 고향에 음악이 울립니다. 울릴 향이 되겠습니다. 단어 음향입니다. 단어 교향곡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고향향, 아래 향할 향입니다. 고향을 향하다, 향할 향이 되겠습니다. 단어 향도입니다. 향할 향, 이끌도입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아기의 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손의 모양인데요. 이 아기를 키우는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아기 입을 맡았습니다. 맡을 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맡을 사, 왼쪽에 밥식입니다. 어린 짐승의 밥을 맡아서 먹입니다. 먹일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육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맡을 사, 왼쪽 위에 입구입니다.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는 책입니다. 사람 아이에게 책을 읽히면서 맡아 키웁니다. 가문을 잇습니다. 이열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후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맡을사, 왼쪽에는 보일시입니다. 여기서 보일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맡아 지내는 곳 사당입니다. 사당 사입니다. 단어 사당입니다. 단어 충렬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맡을사,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여기 말씀언에서 뜻이 왔고 맡을사에서 소리가 왔습니다. 말씀사입니다. 단어 명사, 단어 품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위에는 풀초입니다. 그리고 위에 일천천입니다. 흙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드리울 수가 되겠습니다. 흙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드리울 수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수렴청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드리울 수, 왼쪽에 눈목입니다. 눈에 잠이 드리웁니다. 잠잘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드리울 수, 왼쪽에 입구입니다. 입에 드리워져 있는 액은 침입니다. 침타입니다. 단어 타액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드리울 수입니다. 왼쪽에 세금입니다. 새로 드리운 무게를 재는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추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울의 무게를 재는 저울추입니다. 단어 평평할 평, 저울형, 저울추, 추가 되겠습니다. 평형추입니다. 건설 장비에 쓰이는 평형추입니다. 글자의 왼쪽 드리울 수, 오른쪽에 말읍입니다. 흙토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진 마을에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국 아저씨입니다. 우편우가 되겠습니다. 단어
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식물은 부추입니다. 부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부추구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파자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한일, 위에는 안일비 모양이죠. 한일은 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땅 위에 보통 풀이 아닌 부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추구입니다. 보통 풀이 아니죠. 남자의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보통 풀이 아닌 부추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입니다. 위쪽에 사람인 두 개가 있죠. 외우는 방법은 사람이 창으로 끊습니다. 끊다 첨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부추구입니다. 위에 부분 사람이 창으로 끊다 섬입니다. 끈은 부추입니다. 부추 섬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부추섬, 왼쪽에 실사입니다. 끓여놓은 부추가 실처럼 가늡니다. 가늘다 섬입니다. 단어 섬세입니다. 사자성어 섬섬옥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부추섬, 왼쪽에 뼈알입니다. 죽음을 나타냅니다. 끊어놓은 부추처럼 죽입니다. 다죽입니다. 다죽일 섬이 되겠습니다. 단어 섬멸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말섬은 오른쪽 부추구입니다. 여기서는 부추구 왼쪽에 죽음을 나타내는 뼈알이 붙어있는 다죽일 섬, 섬멸하다 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다죽이는 섬멸에 대한 말섬 예언입니다. 예언참입니다. 단어 참서입니다. 글자의 왼쪽 마음심변입니다. 오른쪽에는 부추구인데요. 여기서는 섬멸하다 섬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섬멸에 대한 마음은 뉘우침입니다. 뉘우칠 참이 되겠습니다. 단어 참회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는 목의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머리 아래 목입니다. 목항입니다. 목을 높입니다. 높을 항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진입니다. 항진은 기세 따위가 높아짐, 병세 따위가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높일항, 왼쪽에 배주입니다. 배주에서 뜻을 가져왔고 목항에서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배항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높일항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목 높이만큼 손을 들어서 막습니다. 막을 항입니다. 단어 저항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왼쪽에 흙토입니다. 흙을 목 높이만큼 쌓으니 구덩이가 생깁니다. 구덩이 갱입니다. 단어 갱구입니다. 사자성어 분서갱류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돌다 회입니다. 단어 회전입니다. 단어 회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다 회, 왼쪽에 걷다 인입니다. 돌아 걸어갑니다. 결국 들어옵니다. 돌아올 회입니다. 단어 윤회입니다. 단어 우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다 회, 왼쪽에 걷다 척입니다. 발의 움직임입니다. 돌아다니다 논일입니다. 논일회입니다. 단어 배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다 회, 왼쪽에 벌레 충입니다. 몸에 돌아다니는 벌레 회충입니다. 회충회입니다. 단어 회충입니다. 글자의 왼쪽
흑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흑토가 있고 흑토 위에 두 사람이 있죠. 사람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돌다회입니다. 흙과 흙을 사람이 쌓는데 집을 돌아서 둘러싼 담장입니다. 담장입니다. 단어 장벽입니다. 그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림도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먼저 한글로 몸 글자가 보이죠. 몸이 보이고 몸에 미음의 안쪽에 네모를 그리고 밖에 네모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외울 수가 있겠죠. 몸 안에 네모 그리고 몸 밖에 네모를 그린 그림도 외울 수 있겠죠. 글자 바깥 부분은 에버사다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머리두 돌다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으로 되돌리는, 그렇게 하는 에워싼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도입니다. 단어 시무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밭들공의 변형인데요. 두 손입니다. 위의 부분은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모양인데 안에 하나, 둘, 세 개 층이 있는 그릇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잡은 하나, 둘, 세 개 층이 있는 그릇, 그것을 갖춥니다. 갖출구입니다. 단어 구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갖출구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갖춘 그릇과 함께합니다. 함께 구입니다. 사자성어 불구대천입니다. 80일의 글자 공부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설명글에 공부 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1급 82회 글자의 아래 부분 물수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나무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도르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 깎을 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 록, 왼쪽에 실사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있고요. 왼쪽에 실, 도르래 줄입니다. 우물이죠. 풀이 우물에 비친 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초록록입니다. 단어 초록색인데요. 여기 풀초, 풀이 우물에 비친 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록, 왼쪽에 돌석입니다. 나무 깎을록의 한일자는 우물로 봤습니다. 우물 옆에 돌이 이끼가 끼어서 푸른 돌이 됐습니다. 푸른 돌 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록, 왼쪽에 쇠금입니다. 쇠를 깎습니다. 금속 할자죠. 그래서 금속 할자로 기록합니다. 기록할 록입니다. 단어 기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록, 왼쪽에 볼시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나무를 깎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죠. 그게 녹입니다. 녹입니다. 단어 녹봉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 깎을록, 오른쪽에 칼도방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를 칼로 껍질을 벗기죠. 벗길 박이 되겠습니다. 단어 박피입니다. 이 글자는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하나, 둘, 셋, 석삼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사람인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위가 있죠. 두 손으로 받든다. 그래서 받들봉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든다. 받들 봉입니다. 단어 봉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받들봉,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들고서 이 사람이 받는 봉급입니다. 녹봉입니다. 단어 봉급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받들봉,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받들봉은 여기 두 손으로 받든다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받드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봉입니다. 단어 봉술입니다. 사자성어 침소봉대입니다.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하나, 둘, 셋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사람이 하늘에 아랠 때 연주한다. 그래서 아랠 주, 연주할 주입니다. 단어 연주입니다. 하나, 둘, 셋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사람이 하늘에 아랠 때 연주한다. 그래서 아랠 주, 연주할 주입니다. 단어 연주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발이 3개가 있습니다. 발이 3개입니다. 그래서 글자 보면 발이 3개입니다. 그리고 솥의 양쪽 고리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솥의 입구죠. 다리가 3개인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솥격입니다.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들어가면 막혀 있죠. 그래서 막을 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솥격입니다. 막힐 격입니다. 왼쪽에 육다를 몸입니다. 몸에서 솥 모양의 부위는 가슴입니다. 가슴격입니다. 단어 훈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솥격, 막힐 격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이 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막힐 격입니다. 단어 격리입니다. 글자의 왼쪽 솥격입니다. 오른쪽에는 벌레충입니다. 솥에 벌레를 녹입니다. 녹일 융입니다. 단어 용융입니다. 단어 융합니다. 단어 금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개견입니다. 왼쪽에 위에 부분 범호죠. 그리고 아래에는 솥격입니다. 범에게 솥에 개를 담아 바칩니다. 바칠 헌입니다. 단어 헌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이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왼쪽에 가다 차기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갑니다. 지구 중력을 거스리죠. 거스릴 역입니다. 단어 역전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품 험입니다. 물구나무 선 얼굴의 모양인데요. 피가 몰려있는 벌겋게 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상기라고 합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죠. 그것을 상기라고 합니다. 상기 글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상기글 그리고 위에 언덕엄입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는 그 언덕, 그 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피가 얼굴에 몰리다 상기궐 위에 문문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상기되는 궁궐입니다. 궁궐 궐입니다. 단어 궁궐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달월입니다. 물구나무 선 달은 음력 초하루 사기 되겠습니다. 단어 상망입니다. 물구나무 선 달은 음력 초하루 사기 되겠습니다. 단어 상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초하루 사 왼쪽에 가다 차기입니다. 초하루로 갑니다. 거슬러서 갑니다. 거슬을 소입니다. 보름달이 초하루가 되는 것은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 같이 거슬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슬을 소입니다. 단어
소급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초하루삭, 아래에 흑토입니다. 흑으로 처음의 모양을 빚습니다. 흑빚을 소입니다. 단어 소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언덕음입니다. 그 아래에 밑사람인, 그 아래에 말씀언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도착합니다. 이르다 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르다 첨,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언덕 위에 사람이 언덕 아래 사람한테 말을 해서 이러니까 그 아래 사람이 손에 짐을 메고 올라갑니다. 메다 담입니다. 단어 담부지역입니다. 짐을 매는 노역을 말합니다. 단어 담당입니다. 글자의 왼쪽 마음심변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르다 첨인데요. 여기서는 메다담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손에 짐을 매게 되는 그 마음은 참담합니다. 참담할 담입니다. 단어 참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이르다 첨, 왼쪽에 육다를 몸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위에 부분은 간이고 아래에 쓸개가 있습니다. 이 쓸개입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액이 이 쓸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이 아래에 도달해 있는 쓸개가 되겠습니다. 쓸개입니다. 쓸개 담입니다. 단어 웅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르다 첨,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도착한 물이 맑습니다. 맑을 담입니다. 단어 담박입니다. 단어 암담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이르다 첨, 왼쪽에 눈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도착한 별빛을 눈으로 봅니다. 보다 첨입니다. 단어 첨성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이르다 첨, 왼쪽에 벌레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도착한 먹이를 먹는 벌레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섬이 되겠습니다. 달에 이 구멍 그림자가 두꺼비 모양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옥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달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범호의 윗부분입니다. 범호의 변형 아래에는 돼지시입니다. 범과 싸우는 돼지인데요. 아주 큰 돼지입니다. 그래서 큰 돼지 거고요. 원숭이 거로도 나옵니다. 이 큰 돼지는 저팔계 연상하면 되겠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큰 돼지고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큰 돼지 저팔계를 손으로 물리치는 손오공, 이 손오공 손에 의지합니다. 의지할 거입니다. 단어 근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큰 돼지고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큰 돼지가 갑니다. 갑자기 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급거입니다. 글자의 왼쪽 큰 돼지고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큰 돼지가 칼까지 들었습니다. 심합니다. 심하다 극입니다. 단어 연극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삼의 모양입니다. 사람 모양인데요. 아래 뿌리 털이 있고요. 위에 산삼의 머리 부분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석삼입니다. 산삼 3개를 먹는데 참여합니다. 참여할 참입니다. 1, 2, 3이 되겠습니다. 단어 참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석삼 또는 참여하다 참으로 나죠. 산삼의 모양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산삼인데요. 진짜 산삼은 위에 풀이 있습니다. 위에 풀로 확인합니다. 삼삼이 되겠습니다. 단어 산삼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마음신변
오른쪽에는 3을 나타내는데요. 3인데요. 위에 진짜를 나타내는 풀이 없죠. 그래서 이 산삼풀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참혹합니다. 참혹할 참입니다. 단어 참혹입니다. 단어 참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 아래 우물정, 그리고 아래는 밭들공에 변형된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두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 얼다빙입니다. 집 아래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 덮개를 두 손으로 열어보니까 얼어 있습니다. 날씨가 차다 한입니다. 단어 혹한입니다. 사자성어 순망치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차다 한에서 얼음빙이 없는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흙토입니다. 차니까 이 찬 곳을 흙으로 막습니다. 막을 색이 되겠습니다. 단어 발본세곤입니다. 또 이 글자는 찬 곳을 흙으로 막는 변방입니다. 변방세입니다. 사자성어 세옹지마입니다. 단어 요새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무목, 위에 부분은 쓰레기를 담는 쓰레받기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사람의 머리가 있고 팔과 손의 모양입니다. 나무로 만든 쓰레받기에 사람이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모습입니다. 버릴 기입니다. 단어 보기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해석이 좀 잔인한 해석 버전입니다. 왼쪽은 사람의 머리가 거꾸로 된 모양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사입니다. 실로 사람의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고을의 입구입니다. 고을현입니다. 단어 현령입니다. 고을현에서 왼쪽 부분만 있어도 고을현으로 씁니다. 일본 약지자에서는 왼쪽 부분만 나타내서 고을현으로 씁니다. 글자의 윗부분 고을현 아래에 심장심입니다. 실로 사람의 머리와 심장을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달현입니다. 단어 현판입니다. 단어 현안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1급 83회 글자의 아랫부분 큰 데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칼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산목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계산할 때 나뭇가지로 나타냈던 숫자의 양식입니다. 이 세워놓은 건 5고요. 그 다음에 6, 7, 8. 그리고 여기서는 8, 산목 8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칼로 8 산목을 그어서 약속합니다. 계약합니다. 계약, 계입니다. 단어 계약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래에 6달을입니다. 6달을은 여기서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만드는 손 왼손이죠. 왼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가는데 따라갑니다. 따를 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따를 수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언덕으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를 수입니다. 단어 수반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부창부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흑토 위에 6달을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만드는 손 왼손 왼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언덕부가 있습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갔는데요. 고기를 흙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타가 되겠습니다. 단어
타락천사가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면, 아래에 풀초입니다. 아래에 볼견입니다. 그리고 불똥주 모양은 음료수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에서 풀을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울 간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볼시입니다. 여기서는 제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큰 데입니다. 여기 큰 데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요. 그 제단 위에 사람을 올려놨습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양되는 사람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내입니다. 단어 막무가내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을읍입니다. 왼쪽에 하얀 부분 칼도입니다. 그리고 두 이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칼을 2번 찔렸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나입니다. 단어 나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칼도 방입니다. 왼쪽에 나무 목입니다. 위에 X자는 베다예의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칼로 나무 위에서 X자로 베는 무술을 하는 소림사 절입니다. 절 찰입니다. 단어 사찰입니다. 단어 찰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늙은이 로입니다. 아래에는 말하다 왈로 보겠습니다. 말하는 늙은입니다. 늙은이 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늙은이 기입니다. 왼쪽에 입구입니다. 늙어서까지 입으로 즐기게 되는 것, 즐길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호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위에 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은 물건을 자르는 작두의 모양을 보고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잘린 물건의 모양입니다. 작두로 잘린 물건의 모양이 가지런합니다. 가지런할 재가 되겠습니다. 단어 정재입니다. 사자성어 수신제가입니다. 글자의 왼쪽 가지런할 재, 오른쪽 칼도 방입니다. 칼로 가지런하게 잘라서 약을 짓습니다. 약지을 재가 되겠습니다. 단어 약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가지런할 재,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을 가지런히 건넙니다. 건널 재입니다. 단어 구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밑 불하입니다. 글자 밑에 쓰이는 불하입니다. 그리고 위에 한일은 물건을 찌는 시루로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물수입니다. 그리고 기역 모양은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전기로 보겠습니다. 그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한일자 모양 시루에 물을 넣고서 풀로 덮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서 기역자 물이 끓어서 생긴 전기로 찝니다. 찌다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전기입니다. 단어 한정탕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모양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 이 세포가 분화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화되는 그런 아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알란이 되겠습니다. 단어 난생신화입니다. 단어 계란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아래 안석괴입니다. 안석은 등을 기댈 수 있는 방석입니다. 그 위에 한일이 있습니다. 위에 산산입니다. 왼쪽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다척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치다복인데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안석 위에 한 사람이 산으로
가면서 손으로 살펴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자글미가 되겠습니다. 단어 미세입니다. 단어 현미경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붉은 염색 재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우물정 모양의 그릇으로 보겠습니다. 우물정 모양의 그릇 안에 붉은색 염색 재료로 붉게 염색합니다. 붉을단입니다. 단어 단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해일입니다. 위에 부분은 파자로 해석하겠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 양쪽으로 갈라져서 꽃을 피우는 계절 봄, 춘입니다. 단어 춘추입니다. 봄과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의 높임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물수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파자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피는 꽃이 큽니다. 클테입니다. 단어 태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언덕엄 아래 해일 아래 아들자입니다. 언덕 아래에 해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두텁습니다. 두털후입니다. 단어 후박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단어로 보겠습니다. 단지인데요. 아침단이 있죠. 아침의 사람인 아침의 사람은 여기 입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만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은 다리만 있는 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단지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치다복 손의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육달을 몸입니다. 위에 부분은 열십, 한일 이렇게 파자로 접근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10번, 10번, 한 번 이 손으로 치니까 몸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산입니다. 단어 분산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집면 아래 반드시 필 아래 산입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빽빽하게 벼를 반드시 숨깁니다. 숨길 비 빽빽할 밀 그래서 비밀입니다. 단어 비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혀설 왼쪽에 달다 감입니다. 혀에 단맛을 느낍니다. 달다 첨입니다. 글자의 아래 부분 벌레충인데요. 여기서는 벌로 보겠습니다. 위에 반드시 필 위에 집면입니다. 벌이 반드시 집에 올 때 가져오는 것은 꿀입니다. 꿀밀입니다. 단어 천민밀입니다.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심장심 변입니다. 오른쪽에 흑토 위에 또우입니다. 또우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흙을 가지고 손으로 심장을 만듭니다. 개의한 일이죠. 개의할 개입니다. 단어 개의입니다. 사진은 인공심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치다복 손의 움직임입니다. 왼쪽 부분은 밑동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밑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밑동적인데 여기서는 파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에 스다리 그리고 성경 아래에 예고입니다. 옛날부터 성 위에 서 있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적입니다. 적이 되겠습니다. 단어 적군입니다. 또 이 자는 적을 대하다, 대적할 적으로 쓰입니다. 사자성어 중가부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임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임금의 말씀에 적이 기한가입니다. 기한갈 적입니다. 단어 유적입니다. 같은 말 유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손수변, 오른쪽은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적으로 해석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무기를 빼앗고 손으로 적을 땁니다. 따다 적입니다. 단어 지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다 착입니다. 적이 손에 든 무기를 빼앗으려 갑니다. 가다 적입니다. 단어 적합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의 밑부분, 이 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동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밑동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밑동적,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밑동이 되는 나무의 아랫부분이 되는 그런 여자는 정실부인입니다. 정실적입니다. 적서차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나무 밑동에 물이 떨어집니다.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적입니다. 단어 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1급 글자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입구 글자입니다. 입구 글자는 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다의 의미,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죠. 그래서 통로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입구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입, 사람, 말, 통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오다, 치 글자입니다. 밑에 입구가 있죠. 입구는 사람의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오다, 치, 발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어떻죠? 각각이죠. 각각, 각입니다. 각각, 각 글자입니다. 문이 있는데요. 각각 있습니다. 문이 각각 있는 집이 누각입니다. 누각, 각입니다. 위에 집면이 있죠. 집면. 밑에는 각각, 각입니다. 집에 가까운 온 손님, 객입니다. 손님, 객. 왼쪽에는 나무목이죠. 나무목은 나무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목은 모든 생명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각각각이죠. 모든 생명에는 각각 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격이 있죠. 격식, 격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각각 그 격식이 있다. 격이 있다. 격식, 격입니다. 실사, 각각각, 실이 각각 이어져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 실사는 신경망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락락입니다. 물이 각각 있는 강이름 락자입니다. 가락국에 이 락자를 씁니다. 이쪽이 가락국이죠. 동쪽에 흐르는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풀초. 풀에 물수죠. 물이 각각 떨어지다 락입니다. 밭을 각각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면요. 그 지도는 어떻게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간략할 략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뭔가 생략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생략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빼앗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밭을 나타낼 때, 각각 나타낼 때는 간략하게 나타난다. 간략할 략입니다. 왼쪽에 발족입니다. 발족. 각각각, 발이 각각 움직이는 길이죠. 길로입니다. 위에 비우자가 있죠. 그 다음에 길로자죠. 길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슬이라고 하죠. 이슬로입니다. 노점상 할 때 이 이슬로를 씁니다.
노점상은요, 이슬 맞는 가게를 나타내는 거죠. 길로가 있고요. 밑에는 세조입니다. 길에 있는 세는 백로입니다. 하얀색 백로죠. 백로로입니다. 자, 사진에 보는 새가 백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각각각 왼쪽에 당류입니다. 이 당류는 비살무늬 톡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이 당류는 비살무늬 톡이 그릇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그릇에서 발효된 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류는 그릇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소젖을 짜는데요. 소젖이 여러 개죠. 그래서 소젖을 짜서 각각의 그릇에 넣습니다. 소젖락이 되겠습니다. 단어 낙농업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각각각입니다. 왼쪽에 조개패, 돈패인데요. 여기서는 돈패로 해석하겠습니다. 돈을 각각 줍니다. 뇌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뇌물내가 되겠습니다. 돈을 각각 줍니다. 뇌물 주는 방법입니다. 뇌물내가 되겠습니다. 단어 뇌물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설립, 입구입니다. 사람이 서서 입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침부입니다. 침부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언덕부는요. 마을을 나타냅니다. 마을읍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나누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누다 부, 거느리다 부 글자가 되었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침부입니다. 여기서는 나눌 부의 변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칼도 방이 되겠습니다. 칼로 나눕니다. 가르다, 쪼개다의 의미입니다. 가르다 부가 되겠습니다. 단어 해부입니다.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침부죠. 이야기꾼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인자죠. 사람들이 갑절로 모였습니다. 갑절배입니다. 우리가 몇 배 하죠. 갑절배, 갑절배입니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조개패죠. 조개패는 돈을 의미합니다. 침 튀기면서 돈으로 배상합니다. 배상할 배. 침 튀기면서 돈 줄게. 내 배상해준다. 배상배입니다. 침부자죠. 침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흑토입니다. 흙을 더 북돋아라. 북돋을 배입니다. 배양하다 배입니다. 더 잘 키운다는 의미죠. 북돋을 배, 배양할 배입니다. 거북이 배딱지를 불로 찢어서 갈라진 모양으로 점을 쳤습니다. 배딱지 갈라진 모양입니다. 점복입니다. 단어 복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복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가 결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순박합니다. 순박하다 박입니다. 성시 박입니다. 단어 순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복입니다. 왼쪽에 흑투가 2개 쌓여 있죠. 쌍토규입니다. 가지런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점을 치는데요. 이 가지런하게 나오는 점괘입니다. 점괘, 괘가 되겠습니다. 단어 점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괘, 괘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점괘를 손으로 긋니다. 글다, 괘입니다. 단어 궤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점복입니다. 아래에 입구입니다. 점을 입으로 말합니다. 공격해서 점령해라 이렇게 합니다. 점령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점치다 점이 되겠습니다. 단어 점령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점령할 점, 점칠 점입니다. 위에 집엄입니다. 점령한 집입니다. 가게점입니다. 단어 노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령할 점, 왼쪽에 금을 흙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점령할 점에서 소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금을 흙에서 왔네요. 그래서 피부의 금은 점입니다. 점입니다.
단어 홍일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령하다 점, 점칠점입니다. 왼쪽에 쌀미가 되겠습니다. 쌀로 점을 치는데요. 손에 붙은 쌀로 점을 칩니다. 붙을 점입니다. 끈끈할 점입니다. 단어 점액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끈끈한 액체 점액이 되겠습니다. 점을 치는데요. 갈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의 조짐, 징조를 나타냅니다. 조짐조입니다. 조짐은 예를 들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조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단어 조짐입니다. 단어 징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조짐조, 왼쪽에 눈목입니다. 점을 쳐서 갈라진 모양 그 조짐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볼 조가 되겠습니다. 단어 조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조짐조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조짐을 점치는 나무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도입니다. 단어 도화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조짐조,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불길한 조짐에 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칠 도입니다. 단어 도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조짐조인데요. 여기서는 도망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 소리가 글자로 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발족입니다. 도망할 때 발을 높이 들어서 뜁니다. 도약할 도입니다. 단어 도약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조짐조인데요. 여기서는 도망하다 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도가 됩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도망하는데 막는 적이 나타나면 손으로 뻗습니다. 손도들 도입니다. 단어 도발입니다. 단어 도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입구입니다. 위의 부분은 열십입니다. 입으로 1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네요. 옛날고입니다. 단어 고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은 옛날고 옛고입니다. 오래되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나무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나무가 마릅니다. 마를 고입니다. 단어 고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옛날고 옛고입니다. 여기서 오래되었다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풀초입니다. 오래된 풀이죠. 약으로 쓰는 풀입니다. 맛이 씁니다. 쓰다 고입니다. 단어 고진감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옛날고 옛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은 치다복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손의 움직임이 현재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고입니다. 단어 연고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옛고, 옛날고, 그 다음에 밖에는 애워사다 위입니다. 애워사여서 오래되면 굳습니다. 굳을고입니다. 단어 고정입니다. 단어 완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굳을고, 왼쪽에 세금입니다. 쇠로 된 감옥에 고정시켜서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막을 고입니다. 단어 금고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굳을고,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굳어지면 혼자 있게 됩니다. 낫게입니다. 단어 개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옛고, 옛날고, 위의 부분은 집시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다 거입니다. 단어 거주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살다거 왼쪽에 옷의 변이 되겠습니다. 집에 살 때 입는 옷의 자락입니다. 옷자락 거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마우 금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살다거 왼쪽에 손수 변입니다. 집에서 살 때 총을 손에 기댑니다. 기대다 거입니다. 단어 거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물건 품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자 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상자에 넣어서 나누어 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 구입니다. 단어 구역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구역구 왼쪽에 말마입니다. 말을 구역으로 몹니다. 몰다 구입니다. 사자성어 승승장구입니다. 글자의 왼쪽 구역구 오른쪽에 세조입니다. 바닷가 구역에서 나는 새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구입니다. 단어 해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구역구 왼쪽에 입구입니다. 입으로 오른쪽 구역에 가서 토합니다. 토할 구입니다. 단어 구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구역구 오른쪽에는 하품흠입니다. 이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왼쪽 구역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합니다. 토할 구입니다. 유럽을 나타내는 말 구라파인데요. 이 구라파의 구가 이 토할 구를 씁니다. 글자의 왼쪽 구역구 오른쪽에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왼쪽 구역에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때릴 구입니다. 단어 구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구역구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방의 안쪽과 밖의 구역을 열고 닫는 중심나무입니다. 그걸 지돌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지돌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추입니다. 단어 중추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자, 혀의 모양인데요. 혀에서 앞부분이 단맛을 느끼죠. 혀입니다. 이 앞부분입니다. 단맛을 느낍니다. 달감입니다. 자, 나무목이 있고요. 위에 밭전자 모양은요. 열매를 나타냅니다. 열매과입니다. 나무 위에 열매가 맺혔죠. 열매 모양이에요. 열매과입니다. 열매과. 열매가 있었죠. 단 열매인데 뭐더라? 아무개 모자입니다. 아무개 뭐더라? 모가 됐습니다. 아무개 모입니다. 말로 합니다. 아무개가 방구를 껴서 모함합니다. 모함할 모입니다. 자, 왼쪽에 여자녀가 있죠. 아무개 모입니다. 여자에게 아무개 시를 중매합니다. 중매하다 매입니다. 자, 단어 보시면 중매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두 발로 걷는 사람을 나타내는 밑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두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방이 있습니다. 이 상자 방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면 발이 4개여야 되죠. 그런데 발이 2개니까 한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상자 방에 둘이 하나인 듯한 사람은 짝입니다. 짝필이 되겠습니다. 단어 배필입니다. 이 글자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짝필입니다. 위의 부분은 달다감입니다. 달콤한 것을 짝이 먹고 있습니다. 단맛이 심합니다. 심할 심입니다. 단어 심대입니다. 글자의 왼쪽 심할 심입니다. 오른쪽에는 힘력입니다. 힘이 얼마나 심한지 헤아립니다. 헤아릴 감입니다. 단어 가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심할 심입니다. 왼쪽에
흑토입니다. 흑토, 토지에서 심한 것을 견딥니다. 견딜 감입니다. 단어 감당입니다. 입구가 있고요. 밑에 보면 큰 데가 있죠. 입을 크게 불려서 니은격입니다. 외우는 방법 니은격. 너그 남편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입을 입구자 크게 벌리고 니은격. 자, 니은하고 격 합쳐졌죠.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자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서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고 있죠.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오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자, 단어 보시면 오락입니다. 오락할 때 이 오자를 쓰죠. 오락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내 남편은 요번에 연봉 10억 받았다 말을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 글자가 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땐 정보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오입니다. 단어 보시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부분은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 사람 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모난 책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집은 나라 일을 보는 관청으로 보겠습니다. 관청집에 이 네모난 책상 위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벼슬 관리입니다. 벼슬아치 벼슬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리입니다. 자, 관리가요 위에 대죽이 있죠. 이 대로 만든 사진 보시면 필이 삐 이렇게 불면서 차 빼요 이렇게 하죠. 경찰 아저씨가 관리죠.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관입니다. 자, 그 벼슬아치 관리가요 대나무 필이 삐 불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거 하세요. 관리합니다. 관리할 관입니다. 단어 보시면 관리하다 이렇게 되죠. 자, 관리고요. 관리가 이제 밥식입니다. 밥 먹는 집이네요. 집간입니다. 관리가 밥 먹는 곳이니까 공간이 되겠습니다.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요. 단어 보시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벼슬관, 관리관입니다. 글자 왼쪽 나무목입니다. 벼슬아치 관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나무로 만든 널입니다. 널은 시체를 넣는 관을 말합니다. 널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입관입니다. 이 비수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비수, 사진에 보이는 이런 칼, 날카로운 무기, 살, 무기, 비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숟가락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위에는 집시로 해석하겠습니다. 절집에 앉아있는 여자스님, 여자스님 니, 비구니 니입니다. 비구니가 물수변, 눈물을 흘려서 진흙이 되었네요. 진흙니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니가 눈물을 흘려서 땅이 진흙이 되었다. 진흙니.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할 때 비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비교하는데요. 손수변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평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비평할 비입니다. 밑에 흰 백자가 있죠. 두 사람이 앉아서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흰 이를 드러내면서 다 이야기한다. 다개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흰 이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언덕이죠. 자, 언덕에 뭐가 있다? 계단입니다. 계단, 개입니다. 자, 두 사람이 앉아서 흰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인변이죠. 사람이 한 명 더 와서요. 함께 해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해입니다. 말씀 언이죠. 두 사람이 앉아서 흰 이를 드러내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말하면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어울릴 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다개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나무목은 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다게 모두 다 나무목 진리를 본받습니다. 본보기로 합니다. 본보기 해입니다. 단어 해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글자체가 해서체입니다. 해일입니다. 물수변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보이기도 합니다. 혼돈상이죠. 혼돈할 때 혼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두 사람이 앉아서 비교하고 있죠. 비교할 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흙토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아래 흙토지에 섬돌, 돌층계를 쌓습니다. 섬돌은 돌층계를 말합니다. 섬돌비, 돌층계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아래 흙토지에 이렇게 돌층계를 쌓았습니다. 섬돌, 돌층계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섬돌, 돌층계비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처럼 쌓은 돌층계, 섬돌입니다. 그 아래에서 뵙는 황제폐합니다. 대걸, 섬돌폐가 되겠습니다. 단어 폐하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변이고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비수비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으로 되죠. 될 화입니다. 화학 있죠. 할 때 이 화자를 씁니다. 위에 풀초가 있네요. 풀초, 그 다음에 될 화입니다. 풀이 나중에 되는 것은 꽃입니다. 꽃화입니다. 무궁화 이렇게 하죠. 풀이 되는 것은 꽃입니다. 꽃화입니다. 자, 밑에 조개패가 있죠. 돈패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화입니다. 돈이 되는 거에 바로 재물이다. 재물화.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습니다.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는 남쪽을 향하고 등을 지는 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녘북이 되었고요. 둘째 의미는 싸움의 패배입니다. 등을 쥐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다 배입니다. 등을 맞대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는 육달을입니다. 사람의 몸의 일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두 사람이 등을 대고 있는 몸의 부위는 바로 등이죠. 등배입니다. 우리가 배경할 때도 이 배자를 씁니다. 우리가 등 뒤에 있는 경치를 배경이라고 하죠. 외우는 방법입니다. 뚜껑이 있는 나무로 된 차를 두 사람이 등을 지고 탔습니다. 타다 승입니다. 승차할 때 이 승자를 쓰죠. 글자의 왼쪽 부분 타다 승입니다. 오른쪽에는 칼도 방입니다. 칼 기계, 사진에 보이는 이 칼 기계를 타고서 벼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남습니다. 남을 잉이 되겠습니다. 단어 잉여가 되겠습니다. 비수비 글자인데요. 이 비수비는 사진에 보듯이 숟가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위에 비수비인데요. 숟가락입니다. 자, 숟가락 있죠. 밑에는 말하다 말입니다. 입구에 혀가 움직이는 거죠. 숟가락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죠.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지입니다. 그리고 뜻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뜻지이기도 합니다. 맛지죠. 손수변입니다. 맛지에서 이 숟가락을 나타내는 부분 비수비, 숟가락과 같이 음식물을 가져오는 손의 부분이 손가락이죠. 손가락 지 글자입니다. 맛지이고요.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 왼쪽에 육달을입니다. 우리 몸에 비계가 지죠. 비계지, 지방지입니다. 높일 상입니다. 숟가락을 높여서 입으로 맛을 본다. 맛볼 상, 일찍이 상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발소이고요. 위에는 사람의 상체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는 비수비, 밑에는 화살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밑에 부분 발에 비수 화살이 박혔는지 의심하다. 의심할 의입니다. 단어는 의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발 부분에 비수 화살이 박혔는지 의심했는데요. 땡땡 피 두 방울이 흐르고 얼었습니다. 응고되었네요. 응고하다 응입니다. 단어 응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의심할 의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손수변입니다. 의심할 정도로 손으로 똑같이 본을 떴습니다. 본 뜨다 의입니다. 단어 어인법입니다. 글자 안쪽 부분 의심할 의 밖에 병력입니다. 자기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병은 어리석어지는 치매입니다. 어리석을 치입니다. 단어 치매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의 가운데 부분 덮을 멱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 삼지창 손입니다. 아래 부분은 또우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손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열고 침입합니다. 침입할 침이 되겠습니다. 단어 침입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수변입니다. 오른쪽에는 덮여 있는 것을 열고 들어온다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물이 덮여 있는 것을 열고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기고 있네요. 잠길 침입니다. 단어 침수입니다. 위에 글자의 윗부분 뒷면, 아래 왼쪽에 나무 조각장, 오른쪽에는 침입하다 침으로 보겠습니다. 들어오다 침으로 보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나무 조각 침대에 들어와서 잡니다. 자다 침입니다. 단어 침대입니다. 위에 흑토 모양은 사람의 상체 부분입니다. 사람의 상체 부분을 칼입니다. 칼로 찌르니까 양쪽으로 붉은 피가 흐르죠. 붉을 적자입니다. 붉을 적, 적혈구할 때 이 적자를 쓰죠. 붉을 적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붉을 적, 왼쪽도 붉을 적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두 사람을 붉은 피를 흘리면서 무찔렀습니다. 붉게 빛나는 공이 되겠습니다. 붉을 혁, 빛날 혁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혁혁지공입니다. 글자의 왼쪽 붉을 적, 오른쪽에는 치다 복입니다. 붉은 피를 흘리는 죄수를 손으로 풀어주고 용서합니다. 용서할 사입니다. 단어 사면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화가 있죠. 위에 흑토가 있고요. 불로 흙을 태우면 윗부분이 검해지죠. 이렇게 외웁니다. 불로 흙을 태우면 끝부분이 검해진다. 검을 흙입니다. 검을 흙입니다. 검을 흙이 있고 오른쪽에는 개견입니다. 개를 끔게 태웠다. 그래서 조용하죠. 잠잠할 무, 침묵하다 묵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개를 끔게 태웠다. 개가 소리가 없어졌죠. 잠잠할 묵, 침묵할 묵자입니다. 위에 끔을 흙자가 있고요. 밑에 흑토가 있죠. 검은 흙으로 만든 게 먹입니다. 먹묵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벼루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먹입니다. 검은 흙으로 만든 먹입니다. 먹묵입니다. 검은 흙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점치다 또는 점령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점입니다. 이 소리는 여기서 왔습니다. 뜻은 검은 흙자에서 왔죠. 이 점은 우리 피부에 있는 검은색 점을 말하는 거죠. 점점 글자입니다. 밑에 검은 흙이 있고요. 위에는 높일 상입니다. 검은 놈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리 짓고 있네요. 무리당입니다. 정당할 때 이 당자를 쓰죠. 검은 놈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무리 짓고 있다. 무리당입니다. 자, 이 글자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금을 흙, 위에는 일천천입니다. 천갈래 금은 연기를 내는 불길이 되겠습니다. 불길 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불길 훈, 오른쪽에 힘력이 되겠습니다. 불길 같은 힘으로 세운 공입니다. 공훈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1000명의 검은 놈들을 힘으로 물리치는 공, 이렇게도 파자 해석 되겠습니다. 단어 훈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불길훈, 왼쪽에 불화입니다. 불타는데요,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천갈래 검은 연기가 불타는데요, 이 불길이 보이죠? 연기가 끼어 있습니다. 연기길 훈입니다. 단어 훈연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불길 훈입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풀초입니다. 향기 나는 풀을 태우면 생기는 불길 향초입니다. 향초 훈입니다. 단어 훈풍입니다. 시계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도구입니다. 짐을 실었던 도구죠. 모양 비슷하죠. 자, 외우는 방법은 사람 인자 모양이라고 보시고 나무를 세워서 뚝딱 만들었다. 잠깐 사이에. 그래서 잠깐 사 만들작 두 의미로 쓰입니다. 잠깐 사이에 만들었다. 잠깐의 의미로 쓰이면 사이고요. 만들 때는 작으로 소리가 납니다. 말서문이죠. 말로 잠깐 사이에 만들어서 속입니다. 속일 사입니다. 사기치다 할 때 이 사를 씁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이 만들었다. 만들작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만들작입니다. 해일 하루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가 이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작입니다. 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어제입니다. 어제작입니다. 어제작.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께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는 그런 주머니의 모양입니다. 주머니의 모양인데요. 그 주머니에 조상님께 바치는 선물을 가득히 넣었습니다. 가득할 복입니다. 주머니의 모양입니다. 조상님께 선물을 가득히 넣어서 제사를 지냈죠. 외우는 방법은 한 사람당 밭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넣었겠죠. 주머니에 선물을 넣었습니다. 가득할 복입니다. 자, 제사 지낼 때 주머니에 가득히 넣고서 복 주세요 이러면서 제사 지냈습니다. 복입니다. 제사를 나타내죠. 제사 지낼 때 주머니에 가득히 조상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복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입니다. 그랬더니 집면이죠. 집에 그 복이 가득히 내려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입니다. 가득한 복을 칼로 이렇게 반 나눴으니까 첫째 부자가 아니고 두 번째 부자가 되겠죠. 버금부입니다. 다음 부.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득할 복입니다. 왼쪽에 수건건인데요. 여기서는 깃발로 해석하겠습니다. 깃발이 위아래로 가득히 흔들리는 폭입니다. 폭이 되겠습니다. 탯줄 태인데요. 밑에 입구가 있죠. 이 입구는 태아의 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탯줄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탯줄 태이고요. 별 태로도 쓰입니다. 그럼 왜 별이 되었냐?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한 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삼태성 사진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가운데로 두고 맞은편에 상태, 중태, 하태 이렇게 3태가 있습니다. 삼태성입니다. 세 별인데요. 인간의 탯줄의 역할을 했던 별입니다. 그래서 별태가 되었습니다. 육달을죠. 몸에 해당됩니다. 몸에 탯줄 탯줄이 있고 태아가 있죠. 그래서 아이별 태가 되겠습니다. 단어 태아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아기 태아라고 그러죠. 배 안에 있는 태아. 태아를 가지니까 심장이 옆에서 두근두근 기뻐합니다. 기쁠 이입니다. 심장이 옆에 섰죠. 너무 기뻐서 심장이 옆에 섰습니다. 기쁠 이입니다. 태아를 가지니까 엄마 마음이 밑에 놓였죠. 마음이 밑에 놓이면서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게으러집니다. 게으를 태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가지게 되면 엄마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 게으러지죠. 그래서 남편들한테 맛있는 거 사와라. 뭐 이렇게 하죠. 게으러집니다. 게으를 태입니다.
단어 보시면 태만이 되겠습니다. 탯줄, 태, 왼쪽에 있는 건 뼈, 알,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태아 상태에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위태롭죠. 위태로울 태입니다. 위태롭다, 위태로울 태 글자가 됐습니다. 소리 태에서 왔죠, 그대로. 그래서 단어 보시면 위태가 됩니다. 왼쪽에 바람풍입니다. 탯줄 모양의 바람이다. 태풍입니다. 태풍, 태. 태아의 이 탯줄로 이 물 형태의 영양분이 가서 태아의 몸을 컨트롤합니다. 다스리죠. 그래서 다스릴 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수변에 이 물은 탯줄을 타고 가는 영양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수라고 그러죠. 물, 태아를 보호해주는, 다스려주는 양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어 보시면 치료입니다. 인간 삶의 시작이 단어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인간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엄마의 탯줄, 태아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할 시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다 입입니다. 아래의 한일은 침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육달을입니다. 몸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는 점점 들어가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육달을 몸에 침이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이 대답합니다. 대답할 유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점점이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지 한자에서는 여기 점점유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사전에는 대답할 유로 나옵니다. 글자의 윗부분, 몸에 침이 들어갑니다. 점점. 밑에 마음심입니다. 이 침 맞을 때의 마음입니다. 나을 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을 유, 윗부분은 병력입니다. 병이 나을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치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점유입니다. 왼쪽에 마음심변입니다. 몸에 침을 맞고서 병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즐거울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쾌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점점유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몸에 점점 들어가는 침을 맞고서 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우친 것을요. 깨우칠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회유가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점점유, 왼쪽에 입구입니다. 여기서 입구는 말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몸에 점점 들어가는 침을 맞고서 몸이 나왔습니다. 입으로 말하네요. 깨우친 것을. 깨우칠 유, 두 번째 글자입니다. 단어 비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점유입니다. 왼쪽에 차입니다. 차로 점점 보냅니다. 보낼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송입니다.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혀슬입니다. 입구가 있죠.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의 모양인데요. 모양이 일천천 모양과 같게 되었죠. 본래는 혀였습니다. 혀고 안에 입구죠. 입 안에 있는 혀인데요. 지금의 일천천 글자와 모양이 같았었습니다. 입에서 천번 움직이는 혀, 혀설입니다. 혀설이죠.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살다 활입니다. 활력이 넘치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 활을 씁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살다 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혀설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혀를 손으로 묶습니다. 묶을 괄이 되겠습니다. 단어 괄호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이 있죠. 입 그리고 혀 그 안에 목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입과 혀, 목청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말섬언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머리 두 모양이죠. 머리에서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섬언입니다. 사자성어 언행일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말섬언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을 신입니다. 단어 신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섬언입니다. 오른쪽에는 내천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물의 모양이죠. 지혜로운 분께서 말씀하셨네요. 내려가는 물처럼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훈입니다. 단어 교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나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어입니다. 단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불꽃염입니다. 불꽃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혀설입니다.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화가 되겠습니다. 단어 담화입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열십입니다. 10까지 말하다, 세는 거죠. 세다, 개입니다. 단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듯이 숨을 내쉬는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숨 내쉴고인데요. 글자 모양이 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5번 숨을 내쉰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숨 내쉬는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입니다. 숨 내쉴고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입을 벌린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글자의 오른쪽 숨 내쉴고입니다. 또는 교로도 발음됩니다. 왼쪽에 만들공입니다. 이 손과 입술의 내 영역이 겹쳐서 손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할 때 입술 모양도 이렇게 숨 내쉬는 모양, 약간 벌어진 모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글자 공교할 교가 되겠습니다. 만드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공교할 교입니다. 단어 기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숨 내쉴고 또는 교로 발음됩니다. 위에는 한일이 있습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우의 변형 같은 글자입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어조사 우입니다. 위에는 집면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집우입니다. 단어 우주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신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범호입니다. 왼쪽에 입구이고 아래는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구호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수변입니다. 오른쪽에 이 오 모양은 입을 벌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은 물을 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입을 벌리고서 뿜는 물입니다. 더럽죠. 오염시킵니다. 더러울 오입니다. 단어 오염입니다. 글자의 왼쪽 귀입니다. 오른쪽에 말미암을 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오 모양,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귀에 입을 벌리고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부르죠. 불을 빙이 되겠습니다. 단어 초빙입니다. 글자의 왼쪽 말섬언입니다. 오른쪽에 윗부분 큰 데입니다.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한일이 있고 그 아래 오가 있죠.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사람이 한 개를 입을 벌려서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자랑할과 단어 과시입니다. 단어 과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한일은 막대기로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요. 엉덩이 부분을 찌릅니다. 왼쪽에 입구입니다. 그리고 오 모양,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 엉덩이를 찌르니까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이 빠르게 옵니다. 빠를 극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는 빠를 극입니다.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서 엉덩이를 찌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이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막대기를 끝까지 찌릅니다. 끝까지 극, 다할 극입니다. 사전에는 다할 극으로 나오죠. 자, 이게 극형입니다.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다 입입니다. 성에 들어가다 안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입니다. 단어 내외입니다. 글자 아랫부분에 들어가다 입, 또 들어가다 입이 있죠.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두량이 되겠습니다. 단어 양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죠. 글자의 아랫부분 두량입니다. 위에는 풀초가 되겠습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이 되겠습니다. 평평할 만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지하방 평평합니다. 평평할 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평평할 만입니다. 왼쪽에 눈목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이라고 눈을 속입니다. 속일 만입니다. 단어 기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평평할 만,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에 물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찰 만이 되겠습니다. 단어 만료입니다. 글자의 왼쪽 언덕부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부분은 밑사람인이죠. 두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위에 흑토는 사람의 상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흑토입니다. 사람이 언덕이 보이는 흙을 밟습니다. 육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육입니다. 단어 육지입니다. 글자의 왼쪽 눈목입니다. 오른쪽의 위에 부분 두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아래 흑토입니다. 흙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사람 산책하고 있죠. 눈을 보면서 걷고 있네요. 화목합니다. 화목할 목입니다. 단어 화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언덕부입니다. 오른쪽의 위에 부분 오다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일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나다생입니다. 여기 한일은 땅으로 보겠습니다. 땅 하나가 위로 생겨서 움직여서 언덕이 높아집니다. 높을 융이 되겠습니다. 단어 융기입니다. 글자는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글자가 올려서 손으로 쓰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손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의 의미를 가지는 삼지창 손 눈으로 익혀둡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죠. 여기 부분은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곱비가 되겠습니다. 소곱비. 그래서 소곱비를 잡은 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소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삼지창 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곱비입니다. 소곱비를 잡은 손, 소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여기 청소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는 수건근입니다. 수건을 덮었죠.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비추입니다. 비라는 것이 청소 도구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수건을 덮어서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의 청소 도구, 비추입니다. 손수변이 있습니다. 손으로 비를 가지고 청소하고 있죠. 청소소입니다. 단어 보시면 청소입니다. 청소, 맑을 청입니다.
맑게 되도록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청소소입니다. 여자녀고요. 비추입니다. 자, 여잔데요. 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부, 며느리, 부입니다. 청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가족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그러죠. 살림살이는 살려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족을 세상에 그 더러움, 그 씻어내서 다시 살려서 사는 삶을 하시는 분이 아내면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죠. 언덕부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는 발이 멈춰 있죠. 끝일지입니다. 언덕에 멈춰서서 여기는 아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내부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언덕에 서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귀입니다. 그래서 단어 보시면 귀향이 되겠습니다. 귀향. 옛날에 대를 사이즈가 있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건너 마을로 가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일을 해주고요.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언덕에 서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네요. 돌아올 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하품흠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됩니다. 왼쪽에 입구, 오른쪽에 하품흠이죠.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죠. 입을 크게 벌려서 무엇인가를 불고 있습니다. 불다치입니다. 위에 나무목 글자가 있죠. 나무목 글자를 반 자른 글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장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 편 글자이죠. 조각편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글자가 있죠. 그리고 나무목 입구 글자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입은 새의 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새의 입을 보고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별을 보호해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킬보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있죠. 자, 여기 사람인 변은 노예로 해석하겠습니다. 노예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투구를 쓴 군인이 되겠습니다. 계약 군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죽 책직이 되겠습니다. 가죽 책직으로 노예를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겠죠. 그래서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쌉니다. 똥오줌 변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책직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계약 군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고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산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입니다. 단어 편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변소가 되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의 오른쪽 부분 계약 군인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계약 군인이 노예 주인과 다시 계약할 때 계약을 고치다, 고칠 경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갱신, 밑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몸통이고요. 양쪽에 겨드랑이 땀입니다. 곁땀이 또 나옵니다. 또 역입니다. 또 역, 곁땀, 겨드랑이 땀이 또 나옵니다. 또 역입니다. 왼쪽에 발족이 있죠.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자, 움직이면서 곁땀 흘리면요. 자취가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자, 흔적할 때 이 적을 씁니다. 왼쪽에는 육다를인데요. 여기는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병부절이 있고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손을 나타내네요. 손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병부절, 사람을 데리고와서 자, 이 몸입니다. 몸에 옷을 입힙니다. 옷복입니다. 우리가 제복 할 때 이 복자를 쓰죠. 복장할 때도 이 복장 쓰고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유니폼, 옷을 입히면 조직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복이면서 복종할 복입니다. 군대라든지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죠. 그 단체의 옷을 입히면 그 단체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장사할 상 글자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자, 머리 두죠. 머리. 자, 두 발로 쓰이는 위에 상인이고요. 이건 성경자인데요. 물건을 쌓아놓는 판매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밑사람인이죠. 사람입니다. 이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에요. 자,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이거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장사하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 위에는 장사꾼, 밑에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 여기는 물건을 파는 판매대. 입으로서로 싸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쌉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입니다. 어조사우입니다. 어조사우. 외우는 방법으로 우 할 때 입술 모양 우. 자, 모양이 입술 모양, 입술 우 이렇게 외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할 때 입술 두 개, 우 이렇게 어조사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호입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있죠. 콧구멍 보이죠?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호 보이죠? 어조사호 있습니다. 입으로 누구 호처로 부르네요. 부를 호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호를 씁니다. 부를 호흡할 때 호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심, 마음심 글자입니다. 반드시 필 글자인데요. 이건 바자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골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자 해석으로 우리가 금방 배웠던 심장심에 칼을 찔러서 반드시 죽였다. 찌르면 반드시 죽죠. 자, 심장에 칼을 찌르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필입니다. 집면이죠.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네요. 궁궐입니다. 궁궐, 궁입니다.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습니다. 궁궐 사진 보시면 이 큰 집이요.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어져 있죠. 궁궐, 궁입니다. 궁궐인데요. 불화가 두 개나 있죠. 불을 두 개나 켜놓고 나라를 경영합니다. 경영할 영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